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굴곡을 지나고 나면 곁에 남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 적은 수의 친구가 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남아있는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친구는 이런 친구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면서 잘 들어주세요. 한 60대 여성에게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땐 자주 연락도 주고받고 만나기도 했지만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는 연락이 소원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알 수 없지요. 이 여성은 40대의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일자리를 구해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져 그나마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의 전화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매일을 버티며 지내던 어느 날 자신이 일하고 있는 마트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상품의 바코드를 찍다가 친구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마트에 쇼핑을 하러 왔던 한 친구로부터 자신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점심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자고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여기까지 찾아온 친구를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처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 집이 맛집인가 봐. 너 기다리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가? 맛있다. 어서 먹자. 친구는 그녀에게 그동안 왜 연락도 안 받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맛있게 먹으라고 반찬을 앞으로 놓아주며 자신도 묵묵히 수저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찾아온 친구가 고마워 카운터로 나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며 친구가 이미 밥값을 계산한 후였습니다.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친구의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 가고 힘내. 다음에 또 올게. 우리 같이 밥 먹자. 지금은 60이 넘은 이 여성분은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친구도 그 당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어하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힘내라고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싶었다는 말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같이 밥 먹자는 의미는 단순한 식사의 의미가 아니지요. 자신도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는 것이 힘들 때에 친구에게 힘내라고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밥 한 끼 사주는 친구는 정말 어떤 친구일까요? 이 60대 여성이 20년 전에 친구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고 손절했다면 자신에게 정말 좋은 친구 한 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내 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 하느라 주변을 못 살폈지요. 그 친구도 힘들었을 텐데 그때 제가 알아주지 못해서 돌이켜보면 그게 제일 미안해요. 그래도 지금은 노후에 유일하게 속 터놓고 만나는 제일 좋은 친구예요. 나이 들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친구. 첫 번째, 밥 사주는 친구입니다. 위 사연에서 국밥을 산 친구도 당시에 자신도 밥 한 그릇 사는 것이 조금은 힘든 형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50대 이후의 세대는 각자가 자신의 밥값을 내는 더치페이 문화보다는 손윗사람이 사거나
보통은 만나자고 한 사람이 밥을 사고 아니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지요.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매번 얻어만 먹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돈을 쓰면서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 등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편해서 밥값을 많이 냈어요.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보입니다. 잘 먹었다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번 지갑을 깜빡했느니 하면서 얍삽하게 구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굳이 말로 표현은 안 했어요. 그래도 제가 밥 산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똑똑해서 이득을 챙기고 제가 호구라서 밥 사는 줄 알겠지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남들도 아마 다 알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밥값 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에 산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한 60대 부부는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온다고 하는데요. 한국보다 물가가 싸서 골프 여행 겸 부부 동반으로 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함께 가이드가 되어 관광지도 다니고 골프도 함께 치게 되는데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참 다양한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부터 바리바리 먹거리며 선물을 사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밥까지 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해외까지 놀러와서 자신의 집에서 일주일 가까이를 머물며 돈 한 푼 안 쓰고 얻어만 먹는 친구도 있었다는데요. 친구 사이에 대접만 받으려고 온 건지 친구가 머무는 동안 외식비에 심지어 골프 부킹의 캐디피까지 자신이 다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편히 비즈니스를 타고 돌아갔다는데요. 입장을 바꾸어 자신이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해서 매번 얻어먹던 친구가 밥 한 끼라도 살지는 굳이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친구 사이에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서운하거나 얄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밥을 사는 사람의 마음과 얻어먹게 되는 사람의 마음이 참 다른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밥을 사는 사람은 밥값 내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밥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한 사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 기꺼이 밥을 사주고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될 평생지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밥이든 뭐든 사기만 하면 다 좋은 친구냐고 말입니다. 상대에게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 이득이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아무 조건 없이 좋은 마음으로 밥을 사고 커피를 산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종 뉴스에서 외출 나온 군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옆 테이블에서 몰래 밥값을 계산해주고 갔다는 미담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의 태도부터가 남다른 분들이겠지요. 지금 누군가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친구에게 소박하더라도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보세요. 내 소중한 친구에게 대접한 식사 한 끼가 그 친구에게는 평생이 고마움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밥을 샀다면 감사의 말도 잊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서로를 알아주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친구. 두 번째,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친구입니다.
어릴 적에 둘도 없이 친했던 친구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친구와 만나면 행복하기도 쓰리기도 한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즐겁기도 하지만 각자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동창 모임만 나가봐도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50대의 한 남성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에게 상처만 받고 집으로 돌아온 뒤 그 뒤로는 절대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렸을 적 친구라지만 집은 자가인지 모아둔 노후 자금은 있는지 자식들은 뭐하고 사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친구의 말에 말끝을 흐렸더니 돌아오는 말은 막말이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태 뭐하고 살았냐는 듯한 비아냥 거리는 친구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릴 적 순수했던 친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모임에 나간 제 잘못이죠. 오히려 마음만 안 좋고 속이 상해 술만 많이 마시고 돌아왔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친구라지만 대화도 잘 안 통하더라고요. 이젠 친구들이 나오라고 불러도 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이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 나부터도 그 친구 자체로 좋아해주고 받아들이며 이야기 들어주어야 그걸 알아주는 친구가 내 곁에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엔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친구와 사는 모습, 가치관, 정치적 이념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와 비교하여 열등감이나 자괴감을 느끼지 말아야 하고 때로는 친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친구를 비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친구로서의 자세일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만 받는다면 나는 그 친구와 맞지 않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렇구나 하고 수용하는 것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 위해 일부러 맞추는 관계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친구가 나와 좋은 친구가 되기는 힘들고 나 또한 모든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고 다름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나의 상황, 환경 등을 떠나 편안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면 평생의 지기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전화해도 어제 통화한 것 마냥 기꺼이 반갑게 받아줍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촘촘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느슨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친구 100명도 필요 없고 그 친구 한 명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친구 세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친구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인생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두 명의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중학교 동창인데요. 젊을 적부터 언제든 전화가 오면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나 오늘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한잔 해야겠거든. 나올 수 있지? 자신이 어떤 일이 있어? 기분이 상했거나 직장에서 화가 나고 남편 때문에 힘들 때만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관계를 이어나가다 문득 내가 왜 이 친구를 만나서 더 힘들고 기분이 상해야 하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단 한 번도 유쾌한 일로는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일이 있다고 거절하고 점차 약속을 줄였습니다. 몇 번 시간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하자
뭐가 그렇게 바쁘냐면서 화를 내며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의 없는 태도를 보니 더욱 마음이 굳어지고 친구와의 거리를 두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친구라면 오랜 기간 알아왔다고 해도 반드시 우정과 비례하지만은 않겠지요. 또 다른 한 명의 친구는 아이 키울 때 만난 동네 엄마였습니다. 서로 아이들이 나이가 같아 만나면 더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가족, 집안일도 잘 알고 마음도 잘 통했습니다. 희한하게 중학교 동창을 만날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보다 나이가 3살 어렸지만 자신이 힘들 때 불러내 밥도 사주고 아이를 얼마만큼 키운 후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커피를 좋아하는 자신에게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친구는 뭐든 자신의 잘하는 점만 봐주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자신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마음에 가득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없던 기운도 나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인연이 된 것이 어느새 20여 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규모는 작지만 단골도 꽤 생긴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이 여성분은 그때 이 친구의 제안과 응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이사를 와서 예전만큼은 자주 못 보지만 언제나 만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친구라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60대 여성의 2명의 친구를 보면서 나는 내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에 있어서 손절하지 않고 평생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친구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내게 밥을 사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친구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친구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말입니다. 음식과 같은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약과 같은 친구는 이따금씩 필요하고, 병과 같은 친구는 없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이제는 알겠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내 친구들에게 참 고맙고 그 친구들에게 더 좋은 친구, 편안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가수 진시몬의 노래 중에 보약 같은 친구라는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혼자가 좋고 힘든 관계는 손절하라는 시대적인 요구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친구의 유형 중에 한 명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서로에게 보약 같은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지혜로운 친구 한 명을 두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 찾아오세요. 저는 여러분과 곁에서 공감과 위로, 지혜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